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오늘날에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가족은 우리가 속한 가장 기본적인 집단이죠. 또 많은 사람에게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책은 진정 가족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가족 간의 관계는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서 정직하면서도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은 공지영 작가의 즐거운 나의 집입니다. 이 책은 2007년에 첫판이 나왔어요. 당시에 베스트셀러였던 만큼 이미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이 책을 읽어보지 못했었어요. 약간 제 성향하고 관련되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면 이상하게 좀 거리를 두고 싶어집니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정신이 없어지기도 하고요. 책뿐 아니라 영화도 그래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혼자 고즈넉이 느끼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 어쩔 때는 그만 기회를 놓치고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기도 하는데요. 아마 공지영 작가의 즐거운 나의 집도 그래서 당시에 읽을 기회를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책은 2007년에 나왔다고 하면 벌써 15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전혀 시간적인 거리감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올해 출간되었다고 해도 전혀 놀라지 않을 만큼 현재 우리 삶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지영 작가의 필력은 이미 많은 베스트셀러를 통해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이 책은 군데군데 참 좋은 문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록을 모아도 될 정도예요. 그런 좋은 문장들을 음미하기 위해서라도 아직 읽어보지 못한 분들에게는 꼭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이 책의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큰딸인 윈영이라는 18살 소녀의 관점으로 쓰여져 있는데요. 윈영은 원래 이혼한 아빠와 새엄마 그리고 아빠와 새엄마 사이에 낳은 배다른 동생과 함께 살다가 어느 날 아빠와 살던 집을 떠나 엄마에게로 가기로 합니다. 엄마는 이미 2명의 동생을 데리고 혼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의 2 동생은 윈영과도 서로 다른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마가 3번 결혼해서 각각의 결혼해서 아이를 1명씩 낳았기 때문이죠. 이것은 공지영 작가의 개인사와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공지영 작가는 3번 결혼을 하고 3명의 아이를 각각 낳았으며 또 3번 이혼을 했죠. 기본적으로 이 책은 윈영의 관점에서 엄마를 바라보고 또 엄마와 집에 자주 들리는 엄마의 선배 언니, 집안일을 봐주시는 막달 아주머니, 그리고 2명의 동생과 최근 들어서 엄마가 사랑하기 시작한 근처 서점의 주인인 다니엘 아저씨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따뜻한 감성이 흐르지만 아이와 함께하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그렇듯이 이런저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들이 얼마나 또 따뜻하고 현명한지 보면서 감동적인 구석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 책에는 너무 좋은 문장들이 많아서 어록을 만들어도 된다고 했었죠. 그 문장들은 문장 자체가 형식적으로 대단히 멋지다기보다는 의미가 아름답기 때문인데요. 한때 박완서 작가는 공지영 작가 보고 어떤 평론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정직하고 내숭 없이 쓴다고 했다던데 정말 공지영 작가의 문장과 이야기들은 정직하고 또 솔직합니다. 저는 어떻게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정직하게 쓸 수 있는지 그 재능이 놀랍게 느껴졌어요. 그럼 몇 가지 좋았던 문장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영, 세상에 좋은 결정인지 아닌지 미리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만 어떤 결정을 했으면 그게 좋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게 노력하는 일뿐이야. 우리는 일상적으로 많은 결정을 하고 삽니다. 결정을 해야 할 때는 늘 망설이게 되고 과연 내 결정이 맞는 건지 고민하게 되죠.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것이 좋은 결정인지 누구도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결정이 좋은 결정이 되도록 그 다음에 노력하는 것뿐이죠. 만일 내가 직장을 그만두기로 했다면 그 다음에 내 삶을 훨씬 더 행복하게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또 만일 내가 직장을 계속 다니기로 했다면 그 직장에서 가능한 한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말이에요. 누구에게든 어려운 일이지만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 결혼 속에서 어떻게 가능한 한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이혼을 하기로 했다면 그 다음의 삶이 결혼했을 때의 삶보다 더 나을 수 있도록 애써야 하는 것이죠. 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엄마가 말했던가? 피할 수 없다면 즐기는 거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많은 장벽에 부딪혀서 고민과 고통을 안고 삽니다. 가능하다면 그 장벽을 피하거나 무너뜨리고 싶지만 항상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죠. 간혹 가다가는 정말 피할 수 없는 엄청난 장벽을 거대하게 몰려오는 파도처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파도를 만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파도를 마치 파도 타기를 하는 사람처럼 최대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만일 파도 타기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그것을 즐기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엄청나게 짠물을 먹게 되고 어쩌면 바닷속에 풍덩 가라앉게 될지도 몰라요. 물론 파도 타기의 태도는 결코 쉬운 일도 아니고 쉽게 몸에 배게 할 수 있는 태도도 아닙니다. 그러나 명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피할 수 없다면 즐기는 거야. 그렇게 파도를 한번 넘게 되면 우리는 적어도 그 다음에 알게 되겠죠. 더 큰 파도가 오더라도 나는 그것을 넘을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바닷물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엄마는 보통의 엄마와는 좀 다른 사람입니다.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이고 3번 이혼을 한 사람이죠. 성이 다른 아이 셋을 혼자서 키우고 있습니다. 게다가 성격도 독특합니다. 어떤 일에 몰두하면 주변 사람들은 염두에 두지 않고 거기에 푹 빠져버리는 데다가 늘 각종 다양한 상상 속에 빠져 있어서 자식이 눈에 보기에도 비현실적인 말을 하기도 합니다. 다른 엄마들은 집에 있을 법한 밤에도 이런저런 모임에 나갈 때가 많고 어쩔 땐 술에 취해 들어와서 자식 앞에서 춤을 추기도 합니다. 때로는 며칠 동안 해외에 나가서 집을 비우기도 하죠. 이처럼 평범한 엄마의 모습은 아니지만 저는 이런 평범하지 않은 엄마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서 참 좋았습니다. 엄마이지만 모든 것을 자식과 집에 희생하지 않고 동시에 자기 자신을 얼만큼 남겨두고 있어서죠. 우리 사회는 마치 엄마라고 하면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엄마들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일, 꿈꾸고자 하는 일을 꾹꾹 누르면서 아이들이 다 자랄 때까지는 참아야 해 라고 스스로를 다그치죠. 이러한 모습이 극단적으로 왜곡되게 되면 자식에게 모든 것을 바치고 나중에 다 큰 다음에는 잃어버린 자신의 삶을 후회하거나 한탄하게 됩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너 때문에 내가 포기한 게 어디 한두 개인 줄 알아? 라고 울부짖기도 하죠. 또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자식 때문에 희생했기 때문에 자식들이 자기 뜻대로 알아서 살아가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기가 힘들어집니다. 자신의 희생만큼 자식을 억압하게 되죠. 나의 희생만큼 너는 이렇게 자라서 이만큼은 성공해야 해 하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소설에서 엄마가 자녀를 셋이나 혼자 키우고 있으면서도 어떻게든 끝까지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엄마는 저녁에 화장을 하고 나가서는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고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글을 쓰지만 그 글이 어떻게든 평가받는지 민감하며 또 3번의 이혼을 했지만 여전히 다른 남자와의 사랑을 시도합니다. 이런 모습이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가능한 일이야? 공지영이니까 가능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엄마 역시 하나의 인간이고 자식이 있는 동안에도 자기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번 이혼한 여자. 그러나 이 책 어딘가에 쓰여있듯 엄마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불행했지만 스스로는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키우고 그들과의 최선을 다하는 관계 속에서도 스스로를 버리지 않는 모습은 다음의 단락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엄마를 보며 생각한 건데 엄마는 엄마 자동차 열쇠를 언제나 호주머니 속에 넣고 있었어. 나 친구 엄마들 많이 보았는데 강물 속으로 열쇠를 던져버린 사람들 참 많더라. 그래서 누가 밀어주기 전에는 다시는 시동을 걸 수가 없더라. 엄마는 가끔씩 엄마를 버리고 시동을 꺼버리긴 했지만 열쇠를 간직하고 있었으니까 엄마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행복을 향해 떠날 수가 있었잖아. 엄마가 내게 가르쳐 준 건 그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엄마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있었던 거야. 저는 세상의 모든 엄마들이 물론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자동차 열쇠를 꼭 손에 쥐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남편이나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더라도 혼자 다시 출발할 수 있는 힘을 조금은 간직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다른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 중에 둘째인 둥비는 초등학교 6학년이라는 어린 나이에 아빠를 잃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2번째 남편이 암으로 일찍 세상을 뜨게 되었기 때문이죠. 한참 사춘기 때의 나이인 둥비는 엄마가 아빠를 버리지 않았다면 아빠가 이렇게 혼자 쓸쓸히 죽진 않았을 거라면서 소리를 지르고 학교를 가지 않기도 합니다. 나도 평범한 집에서 평범한 엄마와 살고 싶다고 화를 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알지만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의 이해가 있고 또 해석을 하죠. 엄마의 입장에서 아이들이 가능한 한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상처를 받지 않기를 바라지만 사실 엄마의 삶이라는 것도 만만치는 않기에 그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엄마도 삶이 매일매일 이렇게 전개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이러한 갈등들은 쉽게 해결되기 어렵고 또 때로는 상당 기간의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비록 지금 잠깐 삐끗하지만 그 역시 과정이고 자식이 자신의 길을 잘 갈 것이라고 굳게 믿어준다면 그리고 사랑으로 기다린다면
언젠가는 그 사랑을 이해하고 자신의 길을 잘 가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책에서 가족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부분을 잘 드러낸 곳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영이 묻습니다. 엄마, 나는 가족이 뭔지 모르겠어. 부모가 무엇이고 자식이 무엇인지 모르겠어. 사람들 모두 가족이 소중하다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 어떤 때는 낯선 사람이 훨씬 더 내게 사랑스럽고 날 더 이해하는 게 느껴져. 그러자 엄마가 대답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집은 산악인으로 말하자면 베이스 캠프라고 말이야. 튼튼하게 잘 있어야 하지만 그게 목적일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그게 흔들거리면 산 정상에 올라갈 수도 없고, 날씨가 나쁘면 도로 내려와서 잠시 피해 있다가 다시 떠나는 곳, 그게 집이라고. 하지만 목적 그 자체는 아니라고. 그러나 그 목적을 위해서 결코 튼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라고. 삶은 충분히 비바람치니까 그럴 때 돌아와 쉴 만큼은 튼튼해야 한다고. 네, 그렇습니다. 가족은 어쩌면 우리 각자 모두에게 베이스 캠프 같은 곳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 든든히 받쳐주는 곳. 그곳 자체가 우리 각자의 목적은 아니지만 우리가 힘들 때 와서 기댈 수 있고 쉴 수 있는 곳. 그런 베이스 캠프 같은 곳. 우리의 가족은 어떤가요? 과연 나에게 베이스 캠프 같은 곳이 되어주고 있나요? 거꾸로 나는 가족들에게 베이스 캠프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요? 오늘은 공지영 작가의 즐거운 나의 집을 통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는 아니지만 가족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래전에 출간되었지만 지금 읽어도 전혀 생소하지 않은 책. 여러분들께서 아직 접해보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